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4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2,500에서 43,200달러대에서 거의 10여일 넘게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그 상단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 48,000, 49,000, 5만 달러를 넘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9% 상승한 44,190달러대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1.98% 상승한 2,42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1.58% 상승, 솔라나의 경우는 4%, XRP의 경우는 1.2%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51.2%, 이더리움 더미넌스 17.2%,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64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오늘만 보게 되면 이제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보합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가격 횡보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역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내게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여일 넘게 이제 5,900만 원대 내외, 달러 기준으로 42,500, 43,200달러 사이를 등락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승인일 전후를 제외하면 5,900만 원대 내외를 잘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1월 850BTC 약 3,720만 달러를 매입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총 보유량이 무려 19만 비트코인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지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보았을 때 현재 지지부진한 보합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래들은 현재를 기회로 여기며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들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루어지며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 또한 ETF 승인이 조만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와 갤럭시 디지털에 공동으로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이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ETF 신청서의 승인 심사 발표일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대중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SEC는 공식 성명을 통해 본래 6일로 예고되었던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ETF 신청서의 심사 발표 이유로 대중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SEC는 인베스코 갤럭시 이더리움 ETF가 추종하는 자산인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즉 POS 알고리즘을 채택, 이로 인해 사기 및 시장 조작 가능성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구한다라고 말하게 된 것인데, SEC가 또다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의 승인 심사 발표를 연기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일을 5월로 이미 낙점된 예고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ETF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끌겠다라는 것이죠. 이 블룸버그 ETF 전문가 제임스 쉐이파트의 경우는 7일 자신의 X.com 계정을 통해서 SEC가 그저 시나리오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게 되는데, 이 쉐이파트는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연기는 100% 예상된 행보로 추후 더 많은 신청서의 승인 심사가 연기될 것이라며 SEC가 정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일은 5월 23일이다라고 서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SEC는 올해 들어서 피델리티나 블랙록,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 승인 심사 발표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다소 아쉬운 장 상황이 반복이 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 가격적인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강세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와 4월로 예정된 반감기 이벤트가 올해 강세장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제 반감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4년마다 발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이벤트이죠. 이 진행이 될 때마다 채굴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이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받는 비트코인 수가 50% 감소하여 이제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코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블록 보상은 6.25BTC이며 이번 반감기 이후에 3.125BTC로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월별 채굴량 사례 데이터를 볼 때 지난 한 달 동안 채굴자와 거래소에서 총 6만 1000BTC가 축적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감기 이후에는 월별 발행량이 1만 3500BTC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수요 물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시장은 균형을 찾게 될 것이고 이는 가격 상승을 통해 메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매트릭스포트의 연구 책임자인 마르쿠스 틸레는 최근 공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또 다른 강세 요인으로 반감기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겹친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전 반감기와 선거 연도가 겹친 지난 세 번의 반감기, 즉 2012년 152%, 2016년 121%, 2020년 302%등 일관된 상승이 있었음을 들어 올해 반감기와 대선이 겹치기 때문에 최소 7만 달러, 한화 약 9,265만 원 이상에서 2024년을 마감할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는 현재 가격 수준에서 65%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또 다른 강세장이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이해되게 되는데요. 이 마르쿠스 틸렌의 경우는 거시적인 환경, 긍정적 통화 환경, 미국 선거 그리고 비트코인 ETF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소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주장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에 강세를 보이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7억 2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 하나로 바꿨을 때 약 8천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F 유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숏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소폭 유출을 보였다. 부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일주일 만에 35%가 상승했다.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이제 상승을 했으며 이제 비트코인의 난이도도 상승을 할 거고 채굴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실제로 현재 44,000달러를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매월 2월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왔습니다. 통상 평균 12%, 1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된다라면은 한 48,000달러까지는 이번 달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좀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연방판사의 경우는 이 미 SE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 SEC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사의 경우 기관 판매 수익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마치 리플사 방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플사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리플의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리플과 XRP 모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SEC의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리플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리플사가 또 한 번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회사와 XRP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 이 리플사를 대변하는 변호사이죠. 존 디튼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이 세 개의
코인에 대해서 입증을 했다고 하는데 뭘 입증을 했다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법안 XRP 변호사 단속 요구에 3개의 코인을 변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밝힌 가운데 XRP 지지 변호사인 존 디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과 연관된 코인인 XRP를 옹호하는 변호하는 설명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법안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면책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부재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먼저 디트는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을 비트코인에 대한 면책으로 언급을 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환경에 노출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선물 ETF가 승인이 되었으며 현도적인 투자 관리 회사인 블랙록이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크립토로우 창립자는 이더리움의 증권 지위에 대한 논쟁이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보증서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 디튼의 경우는 SEC의 게리 겐슬러가 대체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데 주저하는 것을 이더리움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XRP의 지위는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의 판결에 따라 소매 투자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확립이 되었다. 디튼의 설명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가 모두 명확해진 상태에서 SEC와의 코인베이스 소송이 암호화폐 법안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초점이 된다. 옐런 장관이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앞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존 디튼이 이 디지털 코인들을 옹호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변동성이 투자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증권성 관련한 내용 이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소식들은 XRP에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XRP의 법적인 지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식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맞습니다. 이 XRP의 경우는 이 기관들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소를 통해 구매를 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 이 XRP를 삼으로써 뭐 리플사의 지분 그리고 리플사의 뭐 이러한 것들을 대가로 구매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XRP는 거래소에서 산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거의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이죠.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증권 관련 논란들 사그러들 줄 알았지만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소송 또한 이제 이번 5월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정도로 파이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참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올해 말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들, 크립토 마켓의 가격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 1월 예상 밖으로 흘러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만 나면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이 GBTC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비트코인 호재 한계를 이룬 겁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더 중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실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당시에 가격 변동이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도 그 이후 가격 흐름은 뚜렷하게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전략난을 이유로 채굴자들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즉시 가격이 못 오르더라도 연말로 가면서 상승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그간의 사이클이 그래 왔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0개월을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매수를 위한 귀중한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비록 43K, 44K대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 자금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엄청나게 유입되었고 GBTC의 유출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기 악재가 언제든 왔고 또 어떤 악재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나만의 큰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어피트 거래 가격을 보면 1천억 미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매한 시기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펌핑이 있을 때만 매수를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 없는 투자는 특히나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